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제와 오늘까지 이렇게 반등을 좀 이어가면서 일단은 최근 월요일날 뭐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을 만한 폭락 장세를 딛고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반등이 지금 제법 빨리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빠졌으면 V자 비슷하게 반등은 나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시장에서도 예? 과거 이러한 선례가 없었지만 대부분 이 정도 급락을 하면 이 하락의 절반 이상은 돌려주는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이번 시장의 하락 원인은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AI 회론이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뭐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 과정 속에 엔캐리 청산이 일정 부분 또 진행이 됐고 그와 함께 이 글로벌 환율이 급변동을 한 거죠. 그와 연관돼서 미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해버리고 그로 인한 아시아 증시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장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원인 제공은 사실 일본에서 했는데 월요일날 15% 빠진 거는 그래 이해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빠진 거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원인 제공자는 일본인데 일본 증시는 지금 그 하락했던 15%를 다 반등하고 갭까지 메워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뭐 원인 제공도 하는 것도 아닌데 국내 증시는 아직 회복도 못했으니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여실없이 글로벌 꼴등 시장 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외국인의 선물 노름판에서 놀아나고 있고 이 바보 기관들의 하락 배팅으로 인한 올라가야 될 종목군들도 지금 못 올라가는 흐름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여의도에 몇몇 거의 파산 수준까지 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양매도 전략을 쓰는데 변동성 커져버리면 손실 무한대로 가버리는데 그러한 매매 전략을 썼던 쪽은 이번에 계좌가 녹아버렸을 거예요. 계좌가 정말로 녹아버렸을 거다. 왜?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깨져버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푸드 옵션이 600배가 터졌다 이번에. 이러한 이 수치는 정말로 우리가 주식하면서 잘 볼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당연한 수준이다. 반등은 당연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본 시장 급락에 금리 인상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일본 부은행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사실 그 시간부터 시장이 조금 더 위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흐름에서 이 판을 뒤집어 버린 거는 이 발언과 함께 엔화의 강세가 누그러지고 일본 증시 상승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싼 일본 자금을 가져다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롱을 치는 흐름 속에서 생각 그 이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근데 그 부분에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함께 동반 급락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태가 일정 부분 진정은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간에 국내 증시의 상승의 폭이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추가 반등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봤는데 IT 반도체가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IT 반도체에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실상 시장을 까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마무시한 아웃퍼폼을
이번 장에도 펼쳐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시장 급락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버린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이번에 작정하고 이쪽에서 수익률을 엄청 끌어올리는 느낌이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하락 전에 주도주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을 때는 반등도 강하다 라는 진리가 이번에도 정확히 시장에 통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IT 반도체 반등의 폭이 좀 아쉬웠는데요. 내일장 미국이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폭을 가지고 추가 IT 반도체의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급락 후 V자 형태의 반등, 추가 반등도 일정 부분 가능할 듯 합니다. 대신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이후 재정비도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번 시장을 보면 확실히 제약, 조선, 방산, 임의용, 초강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신용잔고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확인을 하면 엄청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당연히 한 18조 5천억까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여나 그럴 수도 있겠죠. 혹여나 이 월요일날 급락할 때 신규 자금이 신용으로 다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는 오전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출발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출발 이후에 저가 대비해서 거의 6% 정도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네요. 자, 월요일 시장 대폭락 이후 사태의 원인인 일본 증시는 어제 오늘 뭐 하락폭 다 마감하고 좋았는데 북장은 현재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 정도 회복을 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빠지던 말든 큰 상관이 없다. 국내 시장 반등 여력이 더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그러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특히 오전 시가 혹은 오전 중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오후로 갈 때는 조금 주의하면서 저는 시장을 볼 것 같아요. 특히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간 옵션 시장에서 이 포지션 간에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 내일 오후장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클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오후에는 조심하시고요. 오후에는 그 이유는 사실 수급 상황을 조금 봐봐야 될 것 같으며 일단 다행히 이번 사태 이유 중 가장 큰 사안이었던 엔케리 청산 즉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충격에 대해 일본 측에서 금리 완화를 지속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를 천명했네요. 금일 떨어지는 나스닥 선물을 돌려주고 환율을 움직이고 일본 증시를 상승으로 돌렸으며 국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미장의 반응과 일본 증시의 갭 메우기 이후 흐름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큰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은 한숨을 쉴 수 있었고요. 저도 이 과정 속에서 좀 처져 있는 거는 막 쳐내 가고 수익 실현한 걸로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과감하게 일정 부분 손실폭을 덜어내고 재매수로 평단을 다 낮추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계좌 리밸런싱을 진행 중에 있고요. 좌우지간 내일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뭐 일부 정리하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시장을 봐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지금은 이게 이제 약간의 V자 형태로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해 주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락폭을 단번에 돌려 세운다라는 거는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가는 거고 코스피가 코스피 선물 기준에서 36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충 2650포인트를 뭐 보러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일단은 강력한 저항 구간을 갭으로 깼기 때문에 갭 메우기를 하고 좀 밀렸다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겠죠. 그 일반적인 흐름을 깬다라는 거는
뭔가 또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오고 굉장히 또 시장을 환호하는 재료가 나와야 되고, 또한 이러한 시장을 끌고 갈 진정한 주도주, 진정한 주도 섹터가 시장을 아도치면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그게 있냔 말이죠. 지금 시장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스닥 지수를 많이 올려준 거는요,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가 땡겨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를 더 땡기자니 최근 단기 올라온 폭이 클 것이고, 단기의 외인 기관이 이쪽으로 승부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놈들 물량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월요일과 화요일에 들어왔던 게 9,500억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빠져나간 게 고작 1,500억이니까 나머지 9,800억, 아니 9,000억, 이거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매도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일단은 시장 관망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이 반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약간 더 끄집어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HBM이 아직 끝났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좀 무거우니까 바로 반등을 못하지만은 이 흐름을 내일 정도 돌려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SK하이닉스가 아침에 바로 못 올라가고 좀 밀린다면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좀 내일 구간에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일 구간에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엄청나게 막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단기간에 쭉 당기기에는 이 수급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코스닥 내에서 이 소부장 애들을 올리는 기에도 앞에 산이 너무 깊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2차 전지 지금 막 전기차에 불나고 난리도 아닌데 이걸 올리겠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시장이 내일 오전까지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차라리 그렇다면 답은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다시 내려오는지 좀 기다려보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주도주의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의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수의 하락이 나와버렸죠. 지수가 장중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14% 이상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이제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급락이 나와버렸던 게 월요일 시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 털려버린 게 제약바이오였다면 앞으로는 그 정도의 하락폭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얕은 조정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조선하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쪽은 주도 업종,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저는 그냥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만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YC 정도가 매우 강력하지만은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반등을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기록에 남겨둬야 되는데요. 뭐 이번 하락에 내가 얼마를 손실 보고, 또 누가 얼마를 돈을 벌었고, 또 누구는 이 하락장에 또 대박을 맞았네 어쩌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고, 이 하락장에 뭘 느꼈냐, 뭘 배웠냐,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우리가 깨우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저도 항상 아쉽고, 저도 항상 떨어질 때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요, 뭐 이럴 때 그냥 뭘 사야 될지는 알죠. 예?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싹 분산하는 형태의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핵심 ETF로 그냥 압축해서 때려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이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무수히 많은 종목군을 분산하는 거 물론 좋은데요. 그 안에서 뭐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을 것이고 좀 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관리가 다 안 됩니다. 이게 아침에 막 움직였을 때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ETF를 할 때 차라리 뭐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뭐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의 표를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다음번에는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이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조선 섹터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으면 이 이평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촘촘하게 올라왔던 게 시장에서 급락했으면 일단은 요것도 사고, 예? 일단은 요것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예? 코덱스 바이오 ETF 얘도 얼마나 촘촘하게 올라왔습니까? 떨어졌으면 이런 것도 하나 사놓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포트폴리오 제약 바이오 ETF도 얼마나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가 좋았어요. 이것도 사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안 샀을 것 같고, 적어도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 ETF들만 샀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누렸겠구나. 적어도 각 주도 파트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좀 더 나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덱스 반도체의 반등은 미미했죠. 2차 전지도 거의 없었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쪽 ETF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는 ETF 그냥 다른 컴퓨터의 창은 이거를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애들이 주도주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다음 시장, 어차피 이 시장의 하락이라는 건요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매매의 기법은, 그러니까 단타 매매라든지 뭐 장중에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이평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엔벨로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피보나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지와 저항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의 급변동이 엄청 심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심할 때는 그게 안 맞는다. 예, 그때는 종목이다. 시장에. 그때는 이평선 믿다 진짜 죽는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리바이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지수가 위아래로 지금 하루에도 4%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고 급락엔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이 약간은 프레시한 느낌이 또 있었잖아요.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뭐 자주 나오는 재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놀래서 발생된 시장의 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 저점, 현재의 이 지수 저점을 쉽사리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수가 얕은 이 짝꿍댕이를 그리고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V자로 올라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낮다면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관점은 이런 주도주 안에서 조정이 나오면 보고 일단 반등이 좀 약했던 반도체의 흐름 내일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요. 오늘 뭐 파마 리서치, 어제는 알테오젠, 장중에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저도 그 급락할 때 매수를 걸었는데 바로 막 튀어 올라가다가 매수 타이밍을 살짝 놓쳐가지고 좀 비싸게 샀다가 약간 먹고 좀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최근에 실적 좋은 쪽은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잘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지수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도 그래요. 반등을 하면서 지수는 나쁘지도 않았는데 이 테마주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트레이더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목을 이런 테마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냥 이 거래 대금 없이 지금 자율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잘 못 들어온다. 그래서 테마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시가에 갭이 들어서 그리고 혹은 시가의 갭은 안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오전에 쭉 올린다면 오후장에는 중동발 종목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가 3일 연속 상승을 하면 오후장에 힘을 좀 잃을 것이고 중동에서 아직 공격을 안 했으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면 저는 이쪽은 제로 소멸 같고 공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만약에 좀 루즈해진다면 이러한 테마주가 좀 움직일 수도 있는 판을 깔아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는요 오늘 의외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은 매매를 아예 안 했네요. 거래 대금도 살아있고 했는데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런 차트 잘 봐보시고요. 잘 봐보시고 오늘 시간에서는 해리스 지지율이 올랐다. 부통령을 뽑았는데 뽑자마자 275억이 모였다. 뭐 이런 내용들로 좀 올라온 거 그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패스하고 먼저 종목 볼게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한 확신 때문에 어제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더 추가로 매수했던 부분이 삼성전자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1등 종목이고 시총 1위 종목이 이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18%가 급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18%의 급락이라면 중심가까지는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갭이 존재하죠. 갭을 다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76,600원까지의 반등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면 일단은 저항은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반등한다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잘하면 2650포인트다. 잘하면 그리고 시장에 좀 눌림이 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13%까지 오르다가 시간 외에 마이너스로 급전환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이런 반도체 쪽이 오전에 개파락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주도주였으니까 하이닉스가 그냥 잡주면은 아닌데 주도주였으니까 대장주는 믿어야 되니까 대장주는 믿어야 되니까 그럼 기술적 반등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포커스를 맞추고 많이 가면 18만원 좀 더 시간을 두고 가면 이렇게 갔다가 시간을 두고 가면 20만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겠죠. 어차피 엔비디아의 실적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간까지 물린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좀 밀리게 되면 아직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5일 이평이라든지 이 이평선에 기대어서 좀 봐볼 것 같아요. 이평선에 기대어서 잠깐만 이평선들이 다 어디 가버렸지? 이평선에 기대서 좀 봐볼 것 같고 11선도 없어졌네요. 이평선이 다 어디 갔지? 아무튼 봐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 이번에 하락했을 때 정말 최고의 종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신고가를 쳤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엔솔의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러다가 시총 3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100만원 트라이 하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다 보니까 바이넥스도 오늘 급등을 했네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 몇 프로 오른 상태 시간에까지 올라버리면 상한가 한방이 바이넥스에서 발생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올라왔던 폭만큼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까지 더하면 상한가나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넥스는 상한가 그 이상이 나왔고, ST팜도 동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ST팜이 좀 더 무겁다 보니까 좀 더 못 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은 들고 있는 종목인데 떨어질 때 이날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해놔서 어제 일부 덜어내고 오늘도 일부 좀 덜어내면서 나머지는 여기 위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정리를 하던지,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대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이 위로 올라타는지 여기 보면서 대응하고, 나중에도 다시 떨어지면은 재매수 관점에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물보험 관련해서는 뭐 바이넥스가 확실히 대장 같고 ST팜이 따라가는데 재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얘는 시총이 무거우니까 많이 급나가면 봐야 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지금 위 구간에서는 또 매수로 덤벼들면 안 되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덤벼들면 안 되고, 오늘 그 리포트가 목표 주가 14만 원짜리가 나오면서 더 강하게 좀 끄집어 올렸는데요. 추가 기술 이전이 없다면 파이프라인 가치로만 따지면은 맥스 3조 5천억, 맥스 3조 5천억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BL도 1조 2천억 기준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조 2천억에서 지금 또 1조 5천억 가고 있죠. 올라오면 또 매물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요. 매물 나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바이오다인이라든지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번에 반등하고 다시 밀리면서 쌍바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면서 매수 전략을 한번 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중공업 낙폭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좀 버겁죠.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이 구간에서는 뭐 올라가더라도 저항이니까 박스권으로 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또 근처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의미 있는 이평선 근처에 온다든지 했을 때는 매수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떨어지면 지금 구간에서 보면 다 이런 이평선 구간에서는 다 반등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 상태 그대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반동이 더 큰 걸로 하고 좀 보여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중에 정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산의 대장을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로템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조정과 함께 한 차례 더 내려오면 그때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쪽은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전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렇게 보면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는 전량, 이때 들어간 거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이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아직도 좀 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낙폭을 아직 다 줄이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어도 17,600원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시장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강했고, 이 레버리지의 하락의 폭을 본다면은 이 레버리지의 하락의 폭이 이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랑 그러니까 비교해서 본다면 코덱스는 훨씬 더 깊은 급락을 맞은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훨씬 더 깊은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폭이 이쪽이 훨씬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이쪽에 훨씬 많이 실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반등의 폭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내일까지 좀 더 기다려 보면서 한 17,700원 7, 800원까지 좀 봐보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직도 계속 들고 있는 상태고 어제도 계속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로 추가로 비중을 계속 늘려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 비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가는 거 좀 바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내일 눌릴 때 한번 봐볼 계획이고 그 밖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았죠. 파마리서치 최근 좋은 흐름 속에서 급락 이후에 급락 전에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시장 대비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였고 오늘 장중에 돌파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중간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때가 말 그대로 기회였는데 보다가 좀 매수를 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뒤늦게 여기서 좀 따라 붙어 가지고 이 짧은 폭 한번 먹고 나온 게 전부네요. 뒤늦게 따라 붙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먹고 그냥 좀 나와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한 두 번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웠고 중간에 오늘 매매했던 게 이제 STX 그린로직스인데요.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시장에 아마 지수가 잠깐 흔들렸을 거예요. 잠깐 흔들릴 때 그때 잠깐 들어가서 돌파로 봤죠. 여기서 돌파로 봐서 쭉 올라왔을 때 여기 위에서 잘 매도하고 나왔고 나머지 HVIM 이건가 매매는 했는데 종가에도 좀 샀다가 그 시간에 첫 번째 타임에 그냥 이거는 종가에 산 거는 손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방산주라든지 이쪽은요 오늘 종가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되면 추가로 못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게 대성 하이텍 그리고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근데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으로 인한 단기 지정 단일가 지정 예고가 되어 있고 단일가 지정이 없는 친구가 이제 빅텍 만약에 전쟁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면 빅텍 정도 가능성 내일 열어놓고 봐볼 것 같고요. 빅텍 아니면 HVEM 이 종목 이렇게 해서 좀 봐볼 것 같아요. 내일 이런 종목군들 혹여나 시장에 이 크랙이 좀 간다면 시장이 좀 밀릴 것 같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외로 상한가 종목이 좀 많았는데요. 이런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어제는 휴마시스 그리고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4,700원짜리를 두 배 만들어 놨고요. 코로나라는 키워드 만들어 가지고 오늘 SD 바이오센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인데 이거를 또 장중에 21%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내일쯤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